내일 시장에 관한 힌트들 얻어보시면 좋겠죠. 이슈 TMI 시간인데요. 대표님께서 또 직접 오늘 이슈 TMI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슈 TMI 여러분 공개해 주세요. 보겠습니다. 네. 리스크 줄타리기가 사실 오늘 나왔던 혹시 이슈 때문에 골라오신 건가요, 대표님? 뭐 그렇다기보다는 네. 지금 시점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어찌됐던 하락의 기회라고 생각이 된다라면 매수를 해야 될 것인데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정말 많이 빠진 종목을 사서 어떤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을 노릴 것이냐, 아니면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이 일시적인 조정을 겪는 것을 공략을 해서 좀 단기적인 반등을 강하게 보여주는 것들을 노릴 것이냐,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뭐 국내 어떤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번 시장의 그 하락을 기회로 살리기 위해서는 강했던 종목들의 낙폭이 나온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플러스 거기에 이제 수급이 좋은 것들. 외국인들이 지금 아까 1,000억 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쪽으로 담았나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한 달 내내 네. 외국인들 매도가 굉장히 컸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에서 그들이 담아가는 종목들, 무엇인가?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섹터들, 이런 것들을 찾아본다라면 엔터주들이 하나의 그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우리가 단기적인 포인트로 삼는다면 뭐 대선 테마라든지 지금 현재 수급이 쏠려서 강한 섹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이제 일반적인 대중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는 아니잖아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이나 시간적으로 이렇게 좀 빠르게 발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될 것이고, 그게 아닌 분들은 이번 낙폭을 좀 기회로 삼아서 잡아볼 수 있는 섹터를 엔터테인먼트로 이렇게 잡았고요. 그 중에서 최근에 이제 대장으로 움직였던 JYP 엔터. 잠시 뒤에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님, 저희가 아무리 실적이 좋고 모멘텀이 있다라고 해도 그 리스크라고 하죠. 그 구성원들의 리스크를 피해갈 수는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늘도 그 악재 때문에 주가의 조정을 받았는데, 그런 악재들을 감안하더라도 매수의 의견이 유지가 되는 걸까요? 일단 저는 그런 건 단기적인 좀 악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그 회사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아티스트들이 빠져나간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하이브에 BTS밖에 없는데 BTS가 뭐 빠져나간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뭐 YG 엔터테인먼트에서 가장 간판 스타라고 할 수 있는 블랙핑크의 뭐 재계약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지지부진했을 때 불발되거나, 네, 그렇죠. 주가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뉴진스 이슈가 있었을 때도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왔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매출이나 이익단에서의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하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아티스트들이 스타성 아티스트들이 다양하게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저는 뭐 큰 타격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4년도에 지금 신규로 데뷔한 아티스트들이 한 11그룹 좀 돼요. 그들이 뭐 올해는 적자였지만 인지도가 이제 많이 쌓여 있고 다양한 뭐 글로벌 차트에서 이제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실적적인 부분도 분명히 개선이 될 것이고, 또 공연에서의 이제 큰 수입들이 뒤따르는데, 지금 연말이기도 하지만 글로벌 그 투어를 지금 앞두고 있는 그룹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는 뭐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또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큰 뭐 장기간의 하락 기간을 거쳤다가 이제 상방으로 방향을 좀 돌리는 구간, 그러니까 정배열 초입 구간에서의 첫 번째 조정이거든요. 이런 첫 번째 조정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추세를 전환시켰던 수급이 기관과 외인이라고 한다라면 그들의 이탈이 과하게 나오지 않는 다음에는 저점 매수단으로 우리가 붙어볼 만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장이 조금 안정 찾을 때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가 외국인이었고 그 외국인의 이탈이 없다면 주가의 상승 모멘텀들은 여전하다라고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엔터주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떠오르는 몇몇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꼽아 주셨는지 오늘도 한번 공개를 해주시죠. 네, 공개해 주세요. 네. 오늘의 승부주는 JYP. 오늘 가장 큰 악재에 반응을 했었던 네. 오히려 매수의 기회였을까요, 대표님? 일단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거 오늘 그냥 사서 내일 반등 나오는 거 팔자 이거는 그런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런 아이디어는 아니고 지금 이 조정이 나온 구간에서의 기존에 강했던 종목 말씀드렸듯이 기관과 외인 쌍끌이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악재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가격 메리트가 다시 생길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좀 저점을 잡아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뭐 분할 매수를 했을 때 충분히 내년쯤에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겠냐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사실은 근데 그 악재 노이즈가 껴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뭐 단기적인 충격은 오늘이 제일 크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잡음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런 악재들이 또 주가 추가 하락을 일으키진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들긴 하거든요. 추가 하락을 불러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뭐 주도를 했던 섹터고 그 중에서 이제 대장주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기관과 외인의 수급이 이 악재를 계속 반영을 하면서 매도로 돌아섰느냐. 왜냐하면 그들이 네. 다 손실 구간인데 이걸 손절로 대응을 하느냐 아니면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포지션을 갖다가 잡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뭐 패스할 것인지 이렇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빠진 부분 이런 거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이제 장이 마쳤으니까 잡힐 거란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뭐 내일이나 모레, 그러니까 이렇게 좀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수세들이 보통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중에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세들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면서 좀 분할 매수로 이렇게 우리가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엔터 섹터와 그리고 엔터주 중에서는 JYP를 또 선정을 해주셨는데 그럼 저희가 가격 전략 듣기 전에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일단 우리 K증시에 관해서 이제 주도 산업군, 주도 섹터군이 부재한 상황에서 엔터주들이 좀 대안으로 뛰어오르긴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이런 맥락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실까요? 엔터주 전반에 관해서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과 이제 한국의 약간 관계 개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사실 이거는 이제 뭐 시진핑의 방한 뭐 이런 게 제일 클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지금 약간 물 건너 간 게 아닐까. 예, 그죠? 정치적인 네. 리스크 때문에 좀 힘들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뭐 비자를 한 달 이렇게 이제 무비자로 중국에 여행 갈 수 있게 풀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한령 해제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하나의 또 새로운 큰 시장이 열린다라고 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라면 뭐 한양용 수혜도 받아갈 수 있겠네요. 네, 대표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엔터주가 우리 시장에서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은 계속 쭉 이어져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힌트는 주셨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외국인의 수급을 체크를 하고 좀 들어가는 전략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언제쯤 매수를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목표가까지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오늘 사실 저점을 잡았던 가격단이 아마 6만 4천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거기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상승기에 거래가 굉장히 좀 크게 터졌던 그런 종가였거든요. 네.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가격단을 지켜준 것 같고요. 매수는 대략 한 6만 6천 원 부근에서 할 수 있다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살짝 올라간 것 같아요 지금 종가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점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이거 이제 하락만 멈추면 좀 올릴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내일 또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6만 6천 원 가격단 한번 생각을 해두시고 계시고 목표가는 뭐 한 8만 9천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한 64,000원 정도 잡고 이렇게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 시초가의 공략을 하려고 할 때 그 가격대 밴드에 못 오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가 상승 출발한다 만약에 만약에 그러면 시나리오상으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한 15%의 비중을 산다라고 했을 때는 뭐 5%나 아니면 3%나 조금 보수적이신 분들은 이제 뭐 한 5분할 해서 산다 했을 때는 3% 정도 시초가부터 공략이 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 떨어진다. 하락 출발한다 네, 하락 하면 출발한다. 뭐 66,000원부터 64,000원 손절가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좀 해보시고 그러면 손절은 굉장히 짧은 구간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짧게 리스크를 관리하시고 또 시장 흐름을 보시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드리면 지금 같은 시장에 무슨 매수를 해 이러실 수 있는데 수는 있죠. 네.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 그걸 꼭 기억하시고 외국인들과 기관이 사는 종목들은 그들도 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뭐 다른 종목들보다는 승률이 높지 않겠나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격 전략 잡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대표님께서 설정해주신 손절가 밑으로 아예 시작을 해버리면 일단은 더 숨 고르면서 좀 지켜볼까요? 그게 좀 필요할 것 그쵸? 같아요. 바닥을 확인하고. 네, 거기가 이제 조금 중요한 가격 단위이기 때문에 그 아래로 밀려서 출발한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크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날은 뭐 장중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어떤 순매수 동향을 갖다 집계하는 그런 것들이 나올 거니까 그것들 조금 확인하시면서 시장 상황 봐가면서 다음 전략을 한번 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가격 전략까지 받아봤고요. 그럼 내일 시장 전략들 조금만 더 살짝 대표님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요즘 시장에서 가장 궁금했던 거, 그간 이제 정부 정책발로 움직였던 거, 특히나 대왕거래 쪽에 관해서는 아예 며칠 뒤에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우리가 필두로 지금 또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시선이 있고 아니면 지금 정부 정책발에 상승 나왔던 것들은 그냥 아예 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시선들이 좀 있는데 어떤 의견이세요?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경제에 관련해서는 여야를 좀 떠나서 키워줘야 되는 산업은 맞아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뭐 여야가 합심해서 좀 키워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다수의 뭐 교수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과학자분들께서 대왕고래는 어떤 확률적으로 높은 상대적으로 좀 높은 확률이기 때문에 이걸 진행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물론 큰 돈이 들어가고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 혜택을 국민들이 다 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지금 정부가 좀 문제가 되면서 동력을 잃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좀 접근을 할 때 좀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그 약간 테마성으로 올라온 좀 소형주, 중소형단의 종목들 같은 경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가스공사처럼 어떤 기업의 펀더멘탈에 변화가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지금 주가 하락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밸류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좀 괜찮고 내년도에 만약에 가격 인상, 요금 인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동안에 발목을 잡아왔던 미수금까지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의 펀더멘탈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격단에서는 우리가 또 매수해 볼 수 있는 다만 모멘텀이 이제 대왕고래가 붙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의 주가 시세 탄력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계열을 조금 긴 관점으로 이렇게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시추선은 10일 날 들어옵니다. 그죠? 들어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따라서 또 주가 향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